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리고 1년 후 그 남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미선 씨는 그날 저녁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반복해온 일상이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신발을 벗는 소리,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까지도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드세요. 미선 씨는 언제나처럼 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식탁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려는 순간 남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혼하고 싶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했소. 이유는 없소. 그냥 이혼하고 싶소. 이유도 없다니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유도 없이 이혼을 하고 싶다니요? 미선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은 없소. 그냥 내가 이혼하고 싶을 뿐이요. 그날 밤 미선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긴장, 딸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던 평범한 일상들까지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딸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28살이 된 딸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엄마도 잘 모르겠구나. 아빠가 원하시니까. 미선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본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떠나겠다는데 붙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쉽게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협의서를 보내왔습니다. 재산은 반반씩 나누고 위자료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원하는데 어쩔 수 있나요? 미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협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혼 후 미선 씨는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에서의 추억들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56세의 나이에 혼자가 된 미선 씨는 막막했습니다.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경력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있기는 했지만 그 돈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뒤져봤지만 56세 여성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도 나이를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10번째 면접에서 떨어지던 날 미선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왠지 그 석양이 자신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인가? 하지만 미선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딸아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글쓰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일기 쓰는 것을 좋아했고 학창 시절에는 백일장에서 상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블로그를 한번 해볼까? 블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광고 수익도 있고 협찬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선 씨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선 씨는 블로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블로그 강의를 찾아보고 책도 사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자신만의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블로그 이름은 56세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첫 글은 자신의 이혼 이야기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갑자기 끝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글을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발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놀랍게도 그 글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힘내세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56세는 아직 젊어요.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댓글들을 보며 미선 씨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선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미선 씨에게는 더 큰 시련과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블로그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선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이혼 후의 감정들,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과정, 혼자 밥을 먹으며 느끼는 외로움까지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방문자가 10명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꾸준히 글을 올렸고 다른 블로거들의 블로그에 찾아가서 댓글도 남겼습니다. 2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방문자가 100명을 넘었고 댓글도 많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같은 나이대의 여성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고민이에요. 50대 중반인데 새로운 시작이 두렵네요. 선생님 블로그 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세상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블로그에 쪽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중년 블로거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온 초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40대 이상의 블로거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는 온라인 모임입니다. 선생님의 블로그를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모임에 참여하시겠어요? 미선 씨는 망설였습니다. 온라인 모임이라고는 해봤자 카카오톡 단체방 같은 거겠지만 그래도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엄마, 집에만 계시지 말고 사람들도 만나세요. 온라인이면 안전하잖아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온라인이니까 부담도 없고 블로그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는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 들어가자 2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60대까지의 블로거들이었고 주부도 있고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6세에 블로그를 시작한 미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선 씨가 인사를 하자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선님 블로그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가세요. 따뜻한 환영에 미선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블로그 운영 노하우도 배우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임에서는 매일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블로그 글감 찾는 방법, 사진 편집 방법, 검색 엔진 최적화 방법 등 실용적인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미선 씨는 열심히 배웠고 배운 것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적용했습니다.
그러자 블로그 방문자 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하루 방문자가 1000명을 넘었고 광고 수익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미선 씨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처음으로 스스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에게 의지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닉네임은 따뜻한 경호였습니다. 요즘 블로그 수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다들 어떠세요?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예전만 못해요.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자 경호라는 사람이 또 말했습니다. 제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끼리 따로 소모임을 만들까요? 거기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몇 명이 관심을 보였고 미선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블로그 수익을 늘릴 수 있다니 솔깃했습니다. 새로운 소모임 카카오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5명이 들어왔습니다. 경호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블로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병행해야 합니다.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그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촬영 방법, 편집 방법, 인스타그램 마케팅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미선 씨는 메모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호가 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만 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미선 씨는 망설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괜찮았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직접 만나서 배우고 싶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미선 씨는 결국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가는데 혼자 안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강남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당일 미선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격식 있게 입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너무 편한 옷을 입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았습니다.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2명이 와 있었습니다. 둘 다 여성이었고 미선 씨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습니다. 서로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아 보이는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호입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미선 씨는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일지 걱정했는데 실제로 보니 신뢰가 가는 인상이었습니다. 경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 후로 블로그와 유튜브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아는 것들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는 정말 많은 것을 알려줬습니다. 어떤 주제가 인기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지, 협찬은 어떻게 받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미선 씨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혼자서는 절대 알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임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쯤 경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모두 동의했습니다. 미선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유용한 정보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선 씨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경호라는 사람이 단순한 블로거가 아니라는 것을요. 모임이 끝난 다음 날 미선 씨의 휴대폰에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경호였습니다. 어제 모임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미선 씨는 정중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자 경호가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건 다 알려드릴게요. 미선 씨는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다니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경호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블로그 글 잘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사진 편집 앱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하시면서 영상 찍어보세요. 처음에는 블로그와 관련된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저도 10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미선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경호는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선 씨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경호와 미선 씨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고 밤에 자기 전에는 편안한 밤 되세요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선 씨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선 씨 전화 통화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경호의 목소리는 실제로 들어도 따뜻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블로그는 잘 되고 있어요? 네, 덕분에 방문자도 많이 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미선 씨가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통화를 끊고 나서 미선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설렘일까요? 56세에 다시 설렐 수 있을까요? 며칠 후 경호가 제안을 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해요. 제가 맛있는 집 알아요. 미선 씨는 망설였습니다. 남자와 단둘이 식사를 한다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이미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날 미선 씨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얼굴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만난 경호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평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미선 씨는 당황했습니다. 꽃다발을 받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꽃을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꽃을 받는 게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럼 앞으로 자주 드려야겠네요. 경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미선 씨는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경호는 계속해서 미선 씨를 배려했습니다. 음식을 먼저 권하고 물을 따라주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끌어갔습니다. 미선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56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작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미선 씨의 강점이에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칭찬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경호가 물었습니다. 산책 좀 할까요? 날씨도 좋고.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경호는 자연스럽게 미선 씨 옆에서 걸었습니다. 미선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미선 씨가 좋아요. 처음 블로그를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구나. 함께 있으면 편할 것 같다고요. 미선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고백인가요?
56세의 고백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괜찮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경호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좋았습니다. 미선 씨는 경호라는 사람이 점점 더 괜찮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혼한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경호는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아침 메시지와 함께 날씨 정보를 보내줬고 점심때쯤에는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녁에는 전화를 해서 하루 일과를 물었습니다. 미선 씨는 이런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호가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시회를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전시회에서도 경호는 세심했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미선 씨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가 끝난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미선 씨, 제가 너무 부담스럽게 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좋아요. 다행이에요. 사실 저는 미선 씨를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경호가 없는 하루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사실은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응. 블로그 모임에서 만난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를 소중하게 대해주셔. 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으시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세상이 험하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너무 빨리 믿지는 마세요. 알았어.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미선 씨는 딸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죠. 하지만 경호는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 같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미선 씨와 경호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습니다.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경호는 항상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남자가 내는 게 당연하죠. 미선 씨는 미안했지만 경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경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사귀는 거로 해도 될까요? 미선 씨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경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기뻐요. 앞으로 미선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경호는 더욱 다정해졌고 미선 씨는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몰랐습니다. 경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곧 일어날 끔찍한 일을요.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후 미선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경호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하루 종일 경호 생각을 했습니다. 경호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작은 선물도 자주 했습니다. 미선 씨가 좋아하는 꽃, 미선 씨가 좋아하는 차, 미선 씨가 읽고 싶어하는 책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하세요? 미선 씨가 놀라서 물으면 경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선 씨가 하는 말은 다 중요하니까요. 당연히 기억해야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선 씨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귄 지 2달이 지났을 때 미선 씨는 딸을 만났습니다.
주말에 딸이 집에 놀러 온 것입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남자친구분 때문이죠? 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를 너무 잘 대해주셔. 그래요? 그럼 언제 한번 뵙고 싶은데요? 정말? 내가 만나고 싶다면 소개해 줄게. 미선 씨는 기뻤습니다. 딸이 경호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다니 인정받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경호는 딸에게도 정중했습니다. 미선 씨 따님이시죠?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예쁘시네요. 어머니 닮으셨어요. 딸도 경호의 첫인상이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식사 내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경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분이 직업이 뭐라고 하셨어요? 블로그랑 유튜브로 수익을 내신대. 그리고 투자도 좀 하신다고 하시더라. 구체적으로 무슨 투자요? 그건 자세히는 안 물어봤어. 왜 그래?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세요. 특히 돈 문제는요.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 철없나? 미선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찝찝했습니다. 딸이 왜 자꾸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호가 돌아왔고 다시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딸이 미선 씨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엄마, 그분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직 잘 모르잖아요.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투자하자고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알았죠? 알았어. 걱정 마. 미선 씨는 딸의 걱정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경호가 처음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선 씨, 사실 요즘 조금 힘들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투자한 게 있는데 잠깐 유동성 문제가 생겼어요. 다음 달이면 해결될 텐데 그때까지 좀 버티기가 힘들네요. 미선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선 씨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경호는 억지로 웃었지만 힘들어 보였습니다. 미선 씨는 고민했습니다. 경호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딸의 당부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남자친구였고 남자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결국 미선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제가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경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미선 씨 돈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저 때문에 미선 씨가 힘들어지면 안 되죠.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미선 씨 마음만 감사하게 받을게요. 경호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신뢰가 갔습니다. 정말 돈이 목적이 아니구나,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판단이 맞았나 봐. 그분이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신데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완강하게 거절하시더라. 정말 좋은 분이야.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도 계속 조심하세요, 엄마. 알았어. 미선 씨는 더욱 경호를 믿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호의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한숨도 자주 쉬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미선 씨가 걱정스럽게 물으면 경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미선 씨 앞에서는 웃고 싶어요. 그런 경호를 보면서 미선 씨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경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앞으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이야기요? 저는 미선 씨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미선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결혼이라니 생각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진심이세요? 네, 정말 진심이에요. 미선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미선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56세에 다시 결혼 제안을 받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저도 좋아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선 씨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 그리고 경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요. 결혼하기로 한 후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결혼할지,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 씨, 우리 작은 집이라도 하나 구할까요?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경호의 제안에 미선 씨도 동의했습니다. 각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조용한 곳이 좋겠어요. 너무 번화하지 않고 공원이 가까운 곳이요. 두 사람은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집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2층짜리 빌라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했고 근처에 공원도 있었습니다. 전세금은 2억이었습니다. 이 집 어때요? 경호가 물었고 미선 씨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집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였습니다. 경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사실 제가 지금 유동성 문제 때문에 돈을 바로 쓸 수가 없어요. 투자금이 다음 달에 돌아오는데 그때까지는 현금이 없어요. 미선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죄송하지만 미선 씨가 먼저 계약금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제가 전세금 전액을 드릴게요. 그러면 미선 씨 돈은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미선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약금이 얼마나 될까요? 계약금이 얼마예요? 보통 전세금의 10%니까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돌려받을 거라면, 그리고 곧 결혼할 사람이라면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낼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미선 씨. 다음 달에 꼭 돌려드릴게요. 경호는 미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틀 후 미선 씨는 은행에서 2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경호에게 송금했습니다. 계약금 보냈어요. 고마워요. 내일 바로 계약할게요. 다음 날 경호는 계약했다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계약서 사진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경호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미선 씨, 미안한데 큰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집주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대요. 전세금을 2억 5천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요. 아니면 계약을 취소하겠대요. 미선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미선 씨, 정말 죄송한데 추가로 5천만 원만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 투자금이 다음 주에 나와요. 그때 7천만 원 전부 돌려드릴게요. 5천만 원. 2천만 원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인데요. 저도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집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살 집인데요. 제발 도와주세요. 경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선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5천만 원은 이혼할 때 받은 재산 분할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걸 보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돌려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호는 곧 결혼할 사람이었습니다.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미선 씨는 결심했습니다. 경호를 믿기로 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다음 주에 돌려주셔야 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주에 꼭 돌려드릴게요. 약속해요. 미선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을 인출하시는 건가요? 무슨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집 계약하려고요. 본인 명의로 계약하시는 거죠? 미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경호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혼할 사람이니 같은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선 씨는 5천만 원을 인출했고 경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선 씨 잘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주 금요일에 7천만 원 모두 돌려드릴게요. 네, 믿을게요. 미선 씨는 안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호는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미선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딸의 경고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미선 씨는 경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집 계약은 잘 됐어요? 네, 어제 마무리했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볼까요? 좋아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잘 됐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자 경호가 갑자기 연락을 했습니다. 미선 씨 미안해요. 감기에 걸려서 오늘 못 만날 것 같아요. 많이 아프세요? 제가 가서 간호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푹 쉬고 나을게요. 이상했습니다. 경호는 그동안 한 번도 약속을 취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미선 씨를 만났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아침부터 초조하게 경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미선 씨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돈 송금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경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선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사고라도 난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사기인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경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미선 씨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경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호가 알려준 집 주소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여기 전세로 계약한 사람 있나요? 미선 씨가 물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5년 전부터 여기 살고 있어요. 전세 계약 같은 건 없었어요. 미선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 씨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7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혼할 때 받은 재산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결혼하자고 했던 사람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미선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금전 거래는 사기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 무슨 증거가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 결혼하자는 약속? 그런 건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돈도 잃고 사랑도 잃고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선 씨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신고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경찰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경호라는 사람의 신원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선불폰이었고 계좌도 대포통장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딸이 와서 울면서 말했지만 미선 씨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 말 들려요? 엄마. 딸의 목소리에 미선 씨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바보 같아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건 그 사람이에요. 딸은 미선 씨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직 딸이 있다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엄마, 다시 일어나요. 그 사람을 꼭 잡아야 해요. 엄마만 당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딸의 말에 미선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까? 네. 이런 사기꾼들은 보통 한 명만 안 속이거든요. 여러 명을 동시에 속여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선 씨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경호를 꼭 찾아내겠다고. 다음 날 미선 씨는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따뜻한 경호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60대 남성에게 7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혹시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글을 올리고 나서 미선 씨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무도 연락하지 않으면 어쩌지? 정말 나만 당한 걸까? 하지만 놀랍게도 1시간 만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같은 사람 같아요. 미선 씨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역시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댓글을 단 사람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당하셨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저도 블로그 모임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더니 나중에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신혼집 계약한다고 5천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5천만 원을 보냈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에서 같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59세예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다가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만났죠. 저랑 똑같네요. 저도 이혼하고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우리 혼자만 당한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다른 피해자도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피해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블로그와 SNS에 글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모임 카카오톡방에도 올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만에 3명의 피해자가 더 나타났습니다. 총 5명. 모두 50대 여성이었고 모두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했고 모두 블로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5명이 모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6천만 원을 보냈어요. 저는 8천만 원이에요. 저는 5천만 원. 총 피해 금액은 3억이 넘었습니다. 한 사람이 3억을 가지고 사라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네, 했어요. 하지만 진전이 없어요.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미선 씨가 말했고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5명은 역할을 나눴습니다. 1명은 온라인 조사, 1명은 오프라인 탐문, 1명은 법률 상담, 1명은 언론 연락, 그리고 미선 씨는 전체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단서를 찾았습니다. 경호가 사용한 계좌 중 하나가 실명 계좌였던 것입니다. 경찰에 요청해서 계좌 주인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김경호였습니다. 61세 서울 거주. 찾았어요. 이름을 찾았어요. 미선 씨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김경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더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진을 찾았습니다. 한 피해자가 경호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을 경찰에 제출해요.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해요. 미선 씨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자세한 피해 내역을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사에도 제보했습니다. 며칠 후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을 보도하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미선 씨와 다른 피해자 2명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도 변조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보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경호를 받다는 사람, 경호에게 당했다는 사람들이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 지금 부산에 있어요. 제 친구가 봤어요.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경찰과 협조해서 경호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경호가 체포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경찰서에서 경호를 직접 봤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였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 결혼하자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경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5명의 여성에게서 총 3억 2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자백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경찰이 물었지만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선 씨와 다른 피해자들은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저는 그저 돈일 뿐이었습니다. 미선 씨의 진술에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은 3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경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경호가 처벌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돈은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호가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싸웠다는 것, 그리고 이겼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선 씨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강해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미선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블로그는 계속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일기를 쓰는 블로그가 아니었습니다. 사기 예방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사기 이렇게 조심하세요.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 중년 여성을 노리는 사기꾼들의 수법. 미선 씨의 블로그는 빠르게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글을 보고 정신을 차렸어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미선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56세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게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당당해졌습니다. 저는 바보여서 당한 게 아닙니다. 사기꾼이 교묘해서 당한 겁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미선 씨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선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선 씨. 저예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선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 지석이었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미선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선 씨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이미 끝났잖아요. 제발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전 남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석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바보였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미선 씨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만나지 말아야 할까? 결국 미선 씨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습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아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지석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게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미선 씨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 저 후회하고 있어요. 뭘요? 이혼한 거요. 정말 큰 실수였어요. 미선 씨가 얼마나 저를 잘 돌봐줬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 씨,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미선 씨는 놀랍게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담담했습니다. 지석 씨. 미선 씨는 처음으로 남편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사기도 당하고 돈도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이 성장했어요. 지석은 미선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혼자서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미선 씨. 지석 씨는 30년 동안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여겼죠. 그리고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유도 없이요. 미선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요? 외로우니까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요? 그건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혼자가 불편해서예요. 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갈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요. 미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석 씨도 행복하세요. 하지만 저와 함께가 아닌 혼자서요. 미선 씨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후회도 없었고 미련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미선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엄마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어떤 사람은 연인과,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동안 미선 씨는 늘 누군가에게 의지했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하고 경호에게 의지하려 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만났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석이 미리 딸에게도 연락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응, 만났어.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했어. 딸은 미선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정말 멋지세요. 그래? 딸이 보기에 엄마가 멋있어? 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예요. 딸의 말에 미선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선 씨는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여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그 글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선생님 글을 읽고 울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야겠어요. 정말 멋지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미선 씨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답장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구나. 한 달 후 미선 씨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기로 한 것입니다. 제목은 56세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블로그를 시작한 이야기, 사기를 당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이 웃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선 씨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이혼 후 막막했는데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56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제 엄마에게 선물했어요. 엄마도 이 책을 읽고 많이 우셨대요. 강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대학교, 도서관, 문화센터 등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미선 씨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56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돈도 자존심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미선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포옹을 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선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미선 씨는 이제 58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고 강연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선 씨는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딸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가끔 경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석 생각도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요. 어느 날 딸이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미선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딸. 엄마, 결혼식 날 제 팔짱 끼고 입장해 주세요. 아빠 대신 엄마가 해주세요. 딸의 말에 미선 씨는 더욱 울었습니다. 결혼식 날 미선 씨는 딸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버진 로드를 걸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였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엄마는 없다는 것을, 그저 최선을 다한 엄마일 뿐이라는 것을요. 딸을 신랑에게 넘겨주고 자리로 돌아가는 길, 미선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한 손님이 미선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책 쓰신 분 맞으시죠? 56세에 다시 시작 쓰신 분? 네, 맞아요. 저 그 책 읽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덕분에 제 인생도 바꿨어요. 감사 인사 꼭 드리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제가 더 기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선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잘 살고 있어. 미선 씨는 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통보를 받고 절망했던 그날을, 사기를 당하고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날을,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던 그날을요.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미선 씨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일어서는 용기,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믿는 용기입니다. 글을 쓰며 미선 씨는 웃었습니다. 58세의 미선 씨는 지금 이 순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돈은 적었지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아팠지만 현재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선 씨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의 새로운 인생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미선 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도 미선 씨는 블로그를 쓰고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5명의 피해자들은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용기를 주고받습니다. 경호는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출소는 3년 후입니다. 미선 씨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았습니다. 전 남편 지석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딸을 통해 소식을 듣지만 미선 씨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딸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가 되면 엄마처럼 강한 엄마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미선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요. 바로 다시 일어서는 법이라는 선물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미선 씨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선 씨는 56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58세에 모든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을요.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미선 씨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